유튜브 컨트리뷰터 골드레벨로 활동하고 있는 사이시옷입니다. 유튜브 시작하겠다고 말만 하는 사람들의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유튜브 그까이 거 자극적으로만 만들면 장땡 아님? 뭐야, 한국이나 유튜브에선 하면 안 되는 영상이야. 그런데 가끔 본인이 생각한 것보다 몸이 먼저 움직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야, 이거 조회수 100만 각이다 싶어서 영상을 만들어요. 그러면 페널티에 경고에 영정까지 3일체다, 그죠? 그렇게 경고 먹은 분들이 생각보다 공식 유튜브 커뮤니티에도 종종 보입니다. 왜 나에 대한 기준이 이렇게 엄격한데? 그래서 오늘은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위반했을 때 생기는 일에 대한 내용과 그 이후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공식 오피셜 그리고 비공식 뇌피셜까지 새롭게 바뀐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페널티에 대한 내용과 이를 해결하는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제 윗선에서 준 숙제 같은 거라 진짜 각 잡고 일반인도 이해하기 쉽게 또 짧게 준비한 영상이니 걱정하지 말고 들어와. 먼저 유튜브에서 말하는 공식적인 경고를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오피셜부터 체크하고 넘어가 봅시다. 기본적으로 유튜브는 3스트라이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가이드 위반 후 1차 경고 때는 일주일간 아래와 같은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동영상, 라이브 등의 업로드, 동영상 예약 기능까지 실질적인 채널 운영이 차단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면 모든 권한이 복원되지만 경고는 90일간 유지됩니다. 만약 이 90일의 경고 기간 중에 또 가이드라인을 위반했다면 2차 경고를 받습니다. 2차 경고 때 받는 페널티는 1차 경고 때와 동일하지만 실질적인 권한이 풀리는 기간이 2주입니다. 1차 경고 때 받은 90일 동안의 유예 기간 동안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면 새로 위반을 한 시점에서 새로 90일이 재카운팅되는 형식으로 계산됩니다. 90일이 지나면 소멸될 줄 알고 가만히 있었다가 뭔가 가이드라인을 위반해서 다음 경고를 받는다면 1차 경고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2차 경고로 바로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90일의 유예 기간 동안 유튜브 가이드라인을 3번 위반했다면 3차 경고를 받습니다. 3차 경고의 경우 해당 채널은 유튜브에서 영구적인 삭제가 됩니다. 그럼 앞서 말한 주의라는 건 90일만 지나면 사라지느냐? 이 주의를 없애기 위해선 다음에 두 가지 선택이 있어요. 첫째, 정책 교육을 받는다. 말 그대로 유튜브에서 제공하는 정책 교육을 받는 것으로 유튜브 가이드라인에 대한 기본 교육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둘째, 이의 신청. 나 잘못한 거 없고 진짜 억울하다. 유튜브에서 준 주의가 잘못된 결정이라고 생각된다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의 신청이 정당하고 유튜브에서도 이를 받아들여 준다면 경고나 주의는 무효가 됩니다. 그 외에도 아무것도 안 하는 방법이 있긴 한데 이 경우 90일이 지나도 주의는 계속 남아있게 됩니다. 야, 그럼 사고치고 90일간 쉬었다가 다시 위반하면 되겠네. 혹시라도 그런 불순한 생각하는 분들을 위해 말해보면 지금 말한 부분은 공식 오피셜 부분만 말씀드린 겁니다. 그럼 비공식적인 혹은 알려지지 않는 부분도 있느냐? 제가 활동하는 공식 유튜브 커뮤니티에 가보면 실제로 페널티를 받은 후에 유튜브 노출도가 기존에 대비 많이 하락했다는 내용을 많이 보곤 합니다. 얼만큼의 피해가 있었는지, 회복을 위해 얼마간의 시간이 필요한지 공식적으로 발표된 내용도 아니고 수치화된 내용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와도 솔직히 저희가 어떻게 해드릴 방법이 없어요. 물론 유튜브 노출도에 관한 내용은 유튜브 내에서도 기밀사항이라 결과만 보고 해석해야 해서 여전히 뇌피셜로 남지만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일반인들의 보고가 있는 이상 조심해서 나쁠 건 없겠죠. 야, 그러면 본 채널 나가리 났으니까 부채널 파면 되겠네. 유튜브 너무 띄엄띄엄 보신다.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 위반 경고 기본사항. 유튜브는 재량에 따라 크리에이터의 콘텐츠 제작을 제한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제한 조치를 우회하기 위해 다른 채널을 사용하거나 만들거나 획득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즉 이 제한사항을 따르지 않으면 부채널까지 폐쇄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야구 빠따 짧게 잡고 번트에 가면서 요리조리 피해갈 생각은 엔간하면 하지 마라. 사실 지금의 정책은 예전보다 굉장히 많이 완화된 시스템입니다. 예전에는 주의 표시가 사라지지 않고 계속 남아있었어요. 찝찝하죠. 유튜브 제품관리 부분 부사장 제니퍼 플래너리 오코너가 대부분의 위반 사항은 말 그대로 몰라서 하는 실수가 생각보다 많더라. 가이드라인을 일부러 위반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적더라. 이런 기존의 방식들이 정책을 지키는데 그닥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한 거죠. 벌을 주는 게 아니라 교육하고 교화하자는 방식으로 바뀐 게 최근의 정책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기본적인 유튜브 가이드라인을 보고 시작하시는 걸 추천하지만 몰라서 경고를 받아 어떻게 할지 몰랐다면 이번 영상으로 너무 겁먹지 말고 좋은 콘텐츠 만들길 바랄게요. 오늘의 유튜브 이슈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유튜브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이 영상의 댓글이나 공식 유튜브 커뮤니티에 올려주세요. 그럼 전 다음 유튜브 이슈를 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